그래서 이 책방감 이름이 그 감이 책방 감을 갖다가 뭐 이렇게 저도 감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게 먹는 감이잖아요.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감이라면 또 뭐 느낌. 예, 그렇죠. feeling, 예, 그런 예, 게 예. 감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책방 감할까 따먹는 감인가 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필링이라는 어떤 그렇- 영어 표현하기가 음.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예.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감을 이렇게 지은 거네. 제가 지었다기보다는 저는 처음에 이제 뭐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한 것은 책방 쓸모, 쓸모? 예, 쓸모, 쓸모. 쓸모 있음 없음, 아 쓸모 있음 없음. 예, 유무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제가 또 공부하는 이제 단톡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의견을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글 음파를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 그분이 이제 조용히 전화가 왔어. 말도 천천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대표님 저도 마음속으로는 쓸모가 좋은데 한글 음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대표님한테는 역기능이 난다고. 아, 그래 이분 그래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 내보고는 그래도 책방이 잘 되면 좋으니까 네. 그 대표님은 초성이 기역, 피역, 그 다음에 피역, 기역 이제 이렇게 초성이 들어가면 좋대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예. 알겠다고 이제 뭐 해봤죠. 해보니까 이 좋은 단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 뭐 보고, 예. 뭐 교보, 교보는 또 교보문고가 있으니까. 예, 예.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빨리 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하다가 잘 안 나오니까 또 이쁘게 나오는 또 단어는 또 밑에 받침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분이. 아, 받침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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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서 정말 심지어는 저 너무 안 되니까 도서관 가가지고 국어 대사전을 꺼내놓고 막 해봤으니까 잘 안 나와요 진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분한테 마음은 고마운데 내가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분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여튼 밤에 제 기억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통화한 것 같아요. 그분도 집에서 계속 초성으로 만들어 보고 그래 쭉쭉쭉 했는데 더 서로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 그분이 갑자기 이제 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는 그래도 제일 괜찮네. 그래 근데 받침이 더 갔네 했거든. 그거는 한자기 때문에 또 막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빨리 합시다 하고 그래 제가 그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그때도 저는 설모였거든요. 그래 그분한테 전화해 가지고 마음은 고마운데 그냥 설모로 할란다라고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도 많은 시간 동안 내 잘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감으로 가자. 그래 이제 책방 감으로 이제 등록을 했어요. 해놓으니까 제가 또 이제 그걸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아까 전에 리아 선생 말씀처럼 그 뭐 먹는 감도 있는데 존재감, 느낌도 있고 네. 존재감, 자존감. 예.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한 인간이 어떤 존재감이 있어야 자기 삶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제 별명이 상감이었고 예. 지금도 이제 우리 이제 뭐 어머니 안 계시지만은 어머니 또래의 동네 아줌마들은 저한테 상감아 부르거든요. 네. 예, 그러고 또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제가 또 별명이 버럭대감이었고 또 따지보니까 저희 집안이 또 감찰공파라서 그리고 이 감이라는 먹는 감 같은 경우도 제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오늘 뭐 강좌나 프로그램이 좀 쉽다 이러면은 오늘 강의는 홍시다. 그러고 좀 뭐 조금 강의가 좀 어렵다 이러면은 뜰감이다. 뭐 이렇게 조금 재밌게도 구성할 수 있겠다. 어쨌든 제가 듣기에는 뭐 이렇게 쓸모보다는 감이 훨씬 아, 가벼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한번 들었을 때 이게 예. 이 어떤 뭡니까 상표라든지 어떤 이 쉽게 말하면 명의 이름이라는 네, 거 한번 들으면 이유 없이 들으면 하여튼 안 잊어버리고 예. 이게 다가와야 되거든요. 예. 설명해서가 아니라 예. 설명하기 전에 다가와야 되는데 어쨌든 감은 예. 제가 한 번 듣고 그때 카톡으로 듣고 까먹지 않았습니다. 오. 근데 잘 지었다는 거예요. 예. 한 번 듣고 제가 까먹지 예. 않았으니까 어쨌든 쓸모보다는 감이 훨씬 낫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거죠. 뭐 민주주의를 조금 표방하는 서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감을 잡자. 그래서 책방도 좀 풀어 하면은 책방에서 잡은 감 이렇게 책방에서 로고가 정식 로고가 이제 그리 돼 있고 이제 책방 감, 민주주의 감을 잡자, 뭐 기본소득의 감을 잡자, 또 책을 통해서 또 내 삶의 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거 책방에 오신 분들 다 북카페 하면 북카페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그 커피인데 네. 이게 북카페 감에서는 어떠한 그런 뭐 음료, 음료수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근데 뭐 책을 통해 가지고 제가 뭐 임대료라든가 네. 어떤 뭐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책방뿐만 아니고 전국에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이 주연 배우가 돼야 되는데 이 차를 팔았을 때는 이게 뭔가 우리가 주객이 전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도 이제 이게 제가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음료를 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커피하고 꽃차, 그다음에 이제 주스 정도는 이제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영업 신고증이 안 나와서 제가 영업 신고증을 하면은 도구는 조금 다 이제 갖추어졌으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뭐 차 한잔 하면서 책을 볼 수 있고 본인들도 소모임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꾸미는 데는 한 어느 정도 걸렸어요? 처음에 제가 원래 계획 잡을 때는 한 2개월 정도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아직도 3층은 완성이 안 됐는데 9월 13일 날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5개월 걸렸죠. 5개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 페북이나 지인들 톡에도 제가 이제 인사 한마디 하면서 이제 글을 보냈지만은 참 정시 출퇴근 노동자가 퇴근하고 예, 꾸민 것 같아요. 그래 처음에는 또 제 구상이 한 층만 생각하고 계속 고민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두 층이 돼 버렸잖아요. 두 층이 돼 버리니까 그 전에 한 층만 생각했던 그런 제 어떤 설계가 완전히 이제 백지가 된 거죠. 그래서 혼자 또 하다 보니까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 시간이 좀 나가지고 이렇게 스타벅스나 이런 기존에 있는 뭐 이렇게 체인점 예. 카페를 가보면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커피를 팔곤 있지만 이제 독서라든지 특히 학생들의 그런 잠깐 짧은 시간에 뭐 시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네. 제공하고 있는데 2층 이게 3층 같은 경우에는 뭐 2층은 이제 독서 위주로 가고 3층도 그런 독서를 하고 나서 사람들끼리 갖춘 사람들끼리 커피를 한잔 하면서 그 책에 관한 주제이든지 뭐 안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한 그렇죠. 간단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정하게 되면 이렇게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제가 다른 데도 돌아보니까 온리 책 독서 위주로만 너무 가버리거나 커피 위주로 너무 가버리면 약간은 좀 뭐랄까 독서 위주로 너무 많이 가면 조금 사람들이 운영하기도 힘들고 좀 모이기 힘들고 예. 또 너무 커피 위주로 가버리면 그건 일반화 상업화된 너무나도 쪽 가버려서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그래도 뭐 이렇게 시장 지배력이 있는 스타벅스를 보면 그 중간 지점에 그 잘 운영하고 있고요. 보통 한 1, 2층은 이렇게 커피 위주로 가고 있고 3층이나 좀 고층으로 갈수록 독서와 공부를 스타일을 할 수 있는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본주의라는 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자본주의 문제점 많이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어떤 그런 방향으로 쫓아가는 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책방 운영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존재를 해야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뭐 많은 참고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책방 준비하면서 이제 그 책방을 먼저 하신 분들의 강연을 들을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그 강사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말이 있냐면은 전국에 있는 책방 주인들은 자기의 가치가 녹아내는 게 책방이잖아요. 어떤 분들 그 동네 책방 책도 있지만 오늘 책방 문 닫습니다라는 또 책 제목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동안 딱 책방을 운영한 거 오픈하고 폐업할 때까지 그 기록을 책으로 낸 게 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커피를 아예 안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그 주변 상가들이 그래도 커피를 좀 팔아야 임대료 맞출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이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은 여기는 서점이지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다. 이제 그런 분도 계셔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사분이 했던 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책방은 책방 주인이 가지고 있는 능동태
그리고 책방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한 번씩 조언해 줄 때 어떤 수동. 그래서 앞으로 책방을 운영하실 때는 그 책방 주인의 능동과 고객들이 또 조언해 주는 수동, 그 중간쯤에 중동태로 책방을 운영하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강연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좋은 거고 제가 소비자로서 이렇게 이용해 보면 책을 읽으러 오기도 하지만 공부를 하러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한 읽다 보면 배가 출출할 때도 그만 마시고 싶을 때 예. 지속적으로 책을 읽기 위해서 그거를 생각을 약간만 바꾸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독자들의 계속적인 뭔가 그거를 계속 요구. 독서를 하기 위해서 뭔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커피도 우리가 집에서도 음료를 마시듯이 예.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훨씬 나을 텐데 네. 너무나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사실은 그게 지속적으로 독서를 할 수도 없고 또 뭐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소비자로서 이용해 보면 그래서 온리 독서만 하는 공간이라면 사실 부담스럽죠. 소비자를 볼 때도. 빨리 문 닫겠죠. 그렇죠. 예. 빨리 문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기에도 책만 읽고 있으면 계속 들어오자마자 책만 읽어야 된다. 그런 공간이다.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속적으로 내가 이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가지 않을 쉽게 말하면 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쨌든 많은 독자들이 이용하려면 적절하게 이렇게 네. 서비스라면 서비스랄까 이런 것들이 좀 제공이 되고 해야 더욱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처음에 한 7, 8년 전에 책방을 해봐야지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또 저는 또 그 전에 또 이제 야학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부산대학교 앞에 그 나라사랑이라고 사회과학 서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일 마지막 남은 이제 사회과학 서점이었어요. 부산대 앞에. 그 야학했던 친구하고 둘이서 그걸 인수를 하려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찾아갔는데 그 책방 주인이 하지 말라고 우리도 곧 문 닫을 건데 예, 벌써 거기 IMF 이후니까 지금 거의 한 30년 전이죠. 제 마음속에는 아마 그때부터 어떤 책방에 대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해보고 싶은 이제 사업 중에 한 개가 제일 큰 거는 제가 이제 민주주의 이제 강사 양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1월, 12월에 그 민주주의 강사하실 분들을 제가 모집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커리큘럼을 다 짜가지고 모집하는 게 아니고 큰 틀만 제가 잡고 그래서 한 15명 정도 내외가 모집이 되면은 2023년 1년 동안 민주주의에 대해서 엄청난 공부를 좀 할 생각이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이제 대학원 정도 수준의 그런 좀 민주주의 전문 강사를 조금 같이 공부해서 2024년도부터는 이제 그분들이 어떤 민주주의를 좀 알려내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준비 중에 있고 또 해보고 싶은 게 이제 부산 시민들이 책방을 열었다는 것은 좀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어떤 변화 또 어떤 내 마음속의 어떤 치유 이런 걸 조금 하려고 또 책방을 열었으니까 그래서 이 책방은 하나의 허브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해보고 싶은 게 이동 서점을 해보고 싶어요. 과일을 팔듯이 이제 제가 책을 팔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서면 뭐 하트 광장에서 노동자 집회가 있다. 그러면 그 집회에 맞게끔 노동자들이 읽어야 할 좀 책, 제가 또 북큐레이터를 또 공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책을 또 가져가서 책을 좀 팔 수 있고 뭐 환경 관련된 또 집회가 있으면은 또 기후 위기 관련된 책을 또 가서 이제를 해놓고 또 팔 수도 있고 또 아파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또 뭐 가족끼리 함께 뭐 읽으면 좋은 부분들 또 자녀와 어떤 갈등, 의사소통 그런 책들도 조금 잘 골라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머무는 수동적인 어떤 책 어떤 판매가 아닌 이동 서점을 하면서 그렇게 책 팔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책방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모르지만은 또 한편으로 욕심으로는 어떤 성합차를 하나 구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이동 서점을 해보고 싶은 또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혼자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뭐 시간제라든가 또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여기서 같이 또
함께 일을 하면 좋겠고 또 저는 밖에 나가서 또 돈을 좀 벌어야 예, 임대료 맞추고 또 그래 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기존에 이게 책방을 하시기 전에 어떤 업을 하셨습니까? 생계 수단으로서. 생계 수단으로 이제 야학을 할 때는 이제 아침에 새벽에 아파트 세차를 했죠. 하고 낮에 이제 제가 좀 공부를 이제 교육적으로 공부했으니까 낮에 이제 교육학을 조금 독학으로 공부하고 저녁에 이제 야학을 가고 이제 그 생활을 좀 오랫동안 좀 했고 복지관도 조금 다니고 민주공원에도 한 9년 정도 예, 좀 다니고 그래서 조금 이제 프리랜서 민주공원 그만두고 프리랜서 강의를 좀 하다가 이제 부산의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이제 시민단체가 한 50개 모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서 조금 활동을 하면서 부산시로부터 이제 민주시민교육 예산을 받았죠. 거기서도 제가 이제 한 5개월 정도 일하다가 여기서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뭐 수탁 기간이 3년이니까 또 3년 또 뭐 큰 사고 안 치면 또 3년 그럼 이 금방 60이 되겠는데 그럼 난 책방 언제 하지? 그럼 60대 가지고 책방 한다?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좀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하자. 그래서 이제 책방을 열었죠. 하여튼 정당 운동도 과거에 그때 우리 1998년도입니까? 청년진보당 발기부터 해가지고 사회당을 거치고 노동당을 거치고 기본소득당을 거치면서 기본소득당은 지금은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당적은 없지만은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3년 만에 무당적이었거든요. 이 당적이 없으니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기본소득 활동하는 분들하고는 계속 뭐 연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자, 어쨌든 뭐 이 책방 북카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애용하고 또 우리 부산 시민 또 떠나가 많은 독자들이 우리 민중들이 좀 뭡니까 이렇게 좋은 공간과 또 독서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많이 나눴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